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02호에 게재된 수지의 바이오시프트, 탄소 중립의 실천 모드 돌입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8호로 35에서 6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제조의 최전선에서 재료의 대폭적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즉 온난화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선언이 실천 모드로 들어가면서 재료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인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플라스틱, 즉 수지입니다. 석유 유래 원료에서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하기, 사용하기, 되돌리기의 세 가지 시점에서 바이오화되는 수지의 최신 기술을 소개합니다. 파트 1은 허락되지 않는 지연으로 자동차 업체가 재료의 대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앞으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나간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이미 발표했지만 그 달성 시기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는 2021년 6월에 2035년까지 세계의 자사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CO2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달성 시기를 2050년에서 15년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이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선택된 것이 수지의 바이오화입니다. 식물을 비롯하여 재생 가능한 생물 유래의 유기성 자원은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원료로 사용하는 이른바 수지의 바이오시프트가 자동차 업계의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바로 CO2 배출량의 대폭적인 삭감에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90% 이상은 재료나 부품의 원료가 차지하고 있어서 수지를 비롯하여 원료 단계에서부터 CO2 배출량을 억제하지 않으면 자동차 업체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체의 이런 움직임을 내다보고 1차 부품 업체들은 수지 단계부터 CO2 배출량을 낮추지 않으면 조만간 자동차 업체의 채용 및 조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1차 부품 업체에 대해 CO2 삭감에 관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부터지만 명확한 정량 목표는 2022년부터 23년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에 대한 목표가 선언에서 실천 단계로 전환된 지금은 수지의 바이오시프트는 가속화될 뿐입니다. 바이오매스 재료를 사용한 수지를 채용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 PC를 전개하는 미쓰비시 케미칼은 전기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프린터의 케이스 등에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글라스는 환경 문제에 민감한 고객을 위한 제품으로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의 캐시 트레이와 같은 고객의 눈에 노출되는 제품은 친환경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에 대해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화학업체인 DIC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영업상 매우 인상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말로써 자동차나 가전과 가구 분야에서 제품의 어필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슈퍼나 양판점과 같은 소매업계에서는 환경 부하가 낮은 재료를 사용해달라는 고객의 소리가 용기업체나 성형업체에 전해지고 있어서 석유 유래 플라스틱에 대한 역풍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미쓰비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스는 고객의 개발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도 바이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이오시프트는 강도나 내열성이 높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이야기를 해도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면 고객은 외면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이야기에 적극적이라고 고객의 변화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재료업체는 고객의 표면적이며 잠재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료를 속속 개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토모 베이클라이트는
직접적인 고객인 1차 부품업체보다 앞질러서 그 위에 위치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동향을 보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 케미칼은 탄소 중립에 대한 공헌이 회사의 방침으로 앞으로는 바이오에 대한 대응이 제품 설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료업체는 지금까지 석유 유래 플라스틱의 개발에 주력해 왔지만 미쓰비시 케미칼은 석유 유래 제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전부 바꿔 나가며 비용이 높아져도 바이오화를 진행시키며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천연물인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는 석유 유래 원료와 비교하여 복잡한 분자 구조의 화합물이 많아 다른 화합물로 유도하기 어려운데 이 기술 개발의 번거로움이 비용을 높이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료업체는 오랜 동안의 석유 유래 플라스틱의 개발로 길러온 분자 설계 기술이나 모노머의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응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바이오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료업체들은 재료의 대변역에 맞춘 체질 개선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재료의 등장과 더불어 사용자 측의 활용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즈키나 마쓰다는 바이오 PC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PC 가격은 범용 수지인 ABS의 34배 수준으로 비싸지만 도장 없이 사출 성형만 한 마감으로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이오 PC의 특성을 잘 이끌어내면서 도장을 생략해도 성립하는 고품위의 외관이 되도록 디자인이나 설계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부터 비용을 억제하려는 대응도 하고 있는데 도요타 방직은 캐나프 섬유와 폴리프로필렌을 섞어 만드는 자동차 내장재 전용의 발포보드 재료를 개발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초음파를 활용하여 발포제의 마이크로 캡슐을 보드 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건식 감칭 기술을 개발하여 탈수와 건조 공정을 불필요하게 하여 제조 시 비용 절감 및 페이스리스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외에 파나소닉은 셀룰로스 강화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자사의 청소기 등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CO2 배출량의 삭감이 기대되는 수지의 바이오화가 진행됨에 따라 흙이나 바닷속 등에서 CO2와 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주목도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더해 일본에서는 2019년 용기 포장 재활용법 개정과 2022년 4월 1일 플라스틱 관련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영향이 큽니다. 전자는 비닐봉투의 유료화, 후자는 일회용 숟가락의 유료화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계기로 일본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가 교부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인증 마크는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기세는 국내에 그치지 않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 시장은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는 2021년 세계 생분화성 플라스틱 생산 능력이 약 155만 톤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2020년에 발표한 예상을 14% 정도 웃도는 수치인데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는 2022년 이후 예상도 대폭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의 생산 능력 예상은 2020년에 발표한 180톤에서 2021년에는 458만 톤으로 약 2.5배가 늘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표격인 PLA, 폴리유산이나 해수 중에서도 분해되는 높은 분해 성능이 특징인 PHBH에서는 세계 시장에서도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일본의 국산 소재가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학업체인 가네카는 2019년 12월부터 연산 5,000톤 규모의 실증 플랜트에서 PHBH 생산을 시작해 지금까지 나이프, 포크, 스푼 등의 제품에 응용해왔습니다. 현재는 유럽이나 미국의 고객과 연간 1,000만 톤 규모의 대형 안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2024년에는 연간 2만 톤, 2030년에는 10에서 20만 톤으로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지업체인 OG홀딩스는 제지 기술을 응용하여 수목에서 추출한 펄프를 원료로 한 PLA나 바이오폴리에틸렌의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펄프는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식용식물과 달리 식량 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급을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기존의 제조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대폭 줄일 수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2025년에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지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바이오화되고 있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석유 유래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기업은 뒤처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SiC, 탄화규소, 파워반도체, 전기차 대경쟁으로 수요 폭발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